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우주 팽창의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빅뱅 이론이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이론으로 세워지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점점 알려지면서 그렇다면 처음에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제안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중요한 그 가설이 1946년 조지 가모프라는 그런 그 러시아 태생의 미국 물리학자에 의해서 이제 제안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빅뱅 이론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모프는 원래 이 사람이 그 핵물리학자거든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맨하탄 프로젝트라 그래갖고 원자탄을 제조하는 그런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그런 과학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소립자들이 어떤 온도에서 합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가모프는 이제 1946년경에 어떤 그 가설을 제안을 하냐면 이 우주가 처음에 그 원자를 구성하는 소립자, 어,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이 극도로 고온 상태로 처음에 존재했었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는 이제 너무나 뜨거워서 그 서로 합쳐질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우주가 팽창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 팽창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시스템의 온도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뜨거운 그런 그 난로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좁은 곳에서는 엄청나게 뜨겁지만 그게 공간이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확장된 공간의 온도는 이제 낮아지는 것처럼 이 우주도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높아갖고 온도가 높아서 이 양성자, 전자, 중성자가 서로 이게 합쳐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은 우주가 갑자기 이제 그 공간이 팽창을 하면서 우주 팽창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온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공간이 팽창이 되면 온도가 떨어져 갖고 그런 그 공간 팽창 이후에 적당한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합성이 될 수 있는 적당한 온도를 이제 통과하게 됐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입자들이 서로 합쳐져 갖고선 예를 들면 수소라든가 헬륨이라든가 이런 원자들이 생성이 됐다라는 이제 그런 가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가설을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뭐 예측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과학 이론이라는 거는 이제 그게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그 예측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1948년경에 가모프의 그 학생이었던 랄프 알퍼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공동 연구원이었던 로버트 허만이라는 그 과학자가 가모프의 이론에 근거해서 우주가 처음에 극도의 고온 상태에서 출발했다가 계속 그동안에 팽창을 해갖고선 온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그래서 온도가 얼마만큼으로 낮아지게 됐냐면 절대 온도 5도 정도까지 그렇게 낮아졌다라는 예측을 만들어내는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 온도 5도면은 섭씨로 마이너스 268도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나게 낮은 그런 그 온도인데, 그러니까 알파하고 호만의 그런 그 예측에 의하면
우주가 그동안 너무 많은 팽창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팽창을 해갖고 처음에는 무지무지하게 높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은 팽창을 해갖고 지금은 온도가 너무 떨어져서 섭씨로 마이너스 268도까지 떨어지게 됐다라는 이제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알파하고 허마는 결국 지금 현재 우주의 온도가 마이너스 268도가 됐다라는 거는 처음에 이제 그 빅뱅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빅뱅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이 이론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이 처음에 이 빅뱅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 빛이 쏟아져 나왔는데 결국 이게 지금은 아주 낮은 온도에 그런 그 빛으로 그런 그러니까 절대 온도 5도에 해당하는 그런 빛의 패턴을 보여주는 형태로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측도 같이 이제 내놓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하고 허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지금 우주에는 그 처음에 빅뱅 때 나온 빛이 있는데 그게 절대 온도 5도의 그런 그 패턴을 보여주는 아주 약한 그런 그 빛의 그 빅뱅의 잔재물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측을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절대 온도 5도의 복사를 이 탐지하는 그런 거는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알파와 허만의 이 예측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1965년경에 그 알노 펜지아스하고 로버트 윌슨이라는 그 벨 랩에서 연구하던 두 명의 과학자에 의해서 이게 우연한 기회에 그 발견이 되게 됩니다. 알노 펜지아스와 로버트 윌슨은 이제 그 당시로서는 그 마이크로웨이브 빛의 이제 또 다른 종류로서 이제 그 마이크로웨이브라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또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마이크로파를 잘 잡아낼 수 있는 전파 망원경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그 마이크로파가 이 전파 망원경이 잡히게 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근데 이게 처음에는 도대체 왜 이런 게 잡히게 되는지 이 두 과학자들이 도저히 알지를 못해갖고 뭐 심지어는 뭐 이 굉장히 큰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그런 그 이 망원경이어갖고 여기에 뭐 비둘기 떼들이 와서 집을 짓고 또 새똥도 싸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해갖고 아주 청소도 열심히 해보고 뭐 또는 뭐 주변에 어떤 그 노이즈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닌가 해갖고 또 이리저리로 돌려보고 그랬는데도 이게 일정한 노이즈가 계속 잡히는 겁니다. 없어지지를 않고 뭐 어느 방향으로나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잡혀갖고 결국 이 과학자들이 이제 나중에 그 벨랩 가까운 데 있었던 이 프린스턴 대학의 물리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그게 그 빅뱅 때 나온 그 빛의 잔재물이다 라는 거를 이제 알아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최초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이제 관측이 된 것입니다. 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은 이 윌슨과 펜지아스가 관측한 빛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빅뱅에서 처음에 나왔던 빛이 아주 온도가 현재는 낮아져서 매우 약한 그런 형태의 복사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최초로 잡아낸 게 윌슨과 펜지아스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라운 건 거의 20년 전에 알파하고 호마는 절대온도 5도 K에 우주 배경 복사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측을 만들어낸 건데, 펜지아스가 하고 윌슨이 발견한 건 절대온도 3도의 이 복사 빛을 발견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20년 전에 한 그 예측을 최초로 발견했다는데 굉장한 그런 그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발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과학자는 1978년에 이제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우주 배경 복사가 발견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펜지아스하고 윌슨이 발견한 거는 이 우주 배경 복사의 매우 일부분이었고요. 그 전체적인 그 패턴을 다 찾아내기 위해서는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우주 배경 복사가 이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많은 부분이 흡수가 돼서 다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전체 패턴을 찾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프로젝트가 이제 그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진행되게 되는데, 그게 유명한 코비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비라는 건 카스믹 백그라운드 엑스플로러라는 위성의 약자인데요. 바로 이 코비 위성이 대기권 바깥으로 나가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전체적인 패턴을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 1989년에 이제 이렇게 발사가 돼 갖고선 그 프로젝트를 이제 몇 년 동안 수행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된 건, 이게 진짜 우주 시초에 빅뱅 때 나온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우주 배경 복사 패턴은 흑체 복사 패턴을 보여준다,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패턴이라는 거는 아주 이상적인 물체에서 나오는 패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게 어떤 그 특정한 별이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나오는 그런 레디에이션이 아니고, 우주가 처음에 시작될 때, 빅뱅이 일어났을 때 나온 빛이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우주 배경 복사가 흑체 복사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코비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코비의 발견 때문에 결국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빅뱅 때 나온 거다라는 거 이제 과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 그 확신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이제 이 두 과학자는 이제 그, 그 발견으로 인해서 이 코비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두 과학자 잔 매더하고 조지 스무트는 역시 2006년에 노벨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노벨상 수상을 할 때 그 노벨 그 위원회에서 이 발표한 그 프레스 릴리스를 보면은 이들의 그 업적이, 즉 코비 프로젝트의 그 업적이, 코비 프로젝트의 중요성이 어떤 것이었나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영어로 돼 있지만 밑줄 친 부분에 보면은 이 코비가 발견한 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나라는 것을 아주 요약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바로 코비가 측정한 우주 배경 복사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는 빅뱅을 더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빅뱅 이론이 중요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결정적인 그런 기여를 한 것은 바로 이 코비 프로젝트에 의한 우주 배경 복사의 전체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그 앞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노펜지아스 로버트 윌슨의 최초의 우주 배경 복사가 밑바탕이 됐지만은 이런 두 번의 중요한 발견을 통해서 그 우주 배경 복사가 바로 빅뱅의 증거로서 과학자들에게 상당 부분 확인되면서 빅뱅 이론이 현대 우주론의 중요한 우주론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과 오늘은 빅뱅 이론과 관련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빅뱅 이론의 종교적 함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